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텐트를 리뷰를 할 건데, 라디트라는 브랜드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신성처럼 등장을 해서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 이 라디트 제품인데, 제가 라디트의 아르카라는 텐트를 리뷰하면서도 느꼈지만 텐트를 정말 이쁘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라디트의 가우루라는 돔 쉘터인데,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뭐 원단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폴도 DAC 폴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일단 이 라디트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디자인 포인트가 있죠. 모든 텐트의 컬러가 약간 하늘색 같은 느낌? 이게 각도, 날씨,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여. 제가 전에 아르카 사용할 때도 그 시간에 따라서 색이 변화되는 모습이 정말 특이했는데, 라디트는 컬러감이 다른 텐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줘요. 그리고 코트 텐트부터 돔 쉘터, TP 등 정말 다양한 라인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 라디트의 돔 쉘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라디트가 진짜 왜 다르냐고 느끼냐면, 가방부터 일반 가방과 다릅니다. 이런 가방들 따로 주고 사려고 하면은 한 적어도 5만원에, 뭐 비싼 브랜드는 10만원 넘어가는 가방을 제공을 해줘요. 본체 무게는 스키는 5.9kg고요 폴은 5.27kg예요 그리고 풀 패키지는 총 15.78kg입니다 캠핑을 하시다 보면은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꼭 안 온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결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의 가방들도 젖는데, 라디트 가방들은 방수 가방입니다. 젖은 상태로 그대로 놓고 집에 가져와서 말리면 됩니다. 바닥으로 뭐 물이 흐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뭐 젖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방수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구성품들도 이런 가방에 다 넣어주는데, 파우치 같은 경우도 딴 파우치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냐면, 폴대 있는 바닥 부분에 이런 부분도 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메쉬 들어가 있고 스토퍼도 들어가 있는데, 이 스토퍼조차도 싸구려 그런 스토퍼 느낌이 아니에요. 구성품은 당연히 폴이 들어가 있고요. 팩은 이런 Y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너 텐트, 피어 도어, 플래그, 기타 등등 이런 파우치에도 어떤 제품을 넣는 건지 써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라디트는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뭐 DAC 폴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스킨도 나일론 원단 사용을 하고, 봉제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렴하진 않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해요. 이런 가방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일단은 한번 쭉 펼쳐보고요,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펼쳐봤는데, 사이즈는 4m 50, 4m 50, 높이는 220으로 중형 사이즈의 돔 쉘터예요. 그리고 폴은 총 8개가 들어가고요. 이런 지오데식 형태의 돔 쉘터 중에서는 폴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8개가 많지만, 이런 지오데식 돔들은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폴이 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진짜 뭐 10개, 12개까지 들어가는 폴들도 있는데, 4.5m급에서 폴 8개로 쉽게 자립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이 이번에 DAC 폴로 바뀌었습니다. DAC 폴은 뭐냐면, 이런 폴 중에서 가장 좋은 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브랜드들은 다 DAC 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AC 폴이 아무 브랜드한테나 다 주지 않아요. 대신 스테리노와 렉시콘은 이제 그 구조상 DAC 폴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 제품들은 기존 폴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설치 방법은, 이런 돔 쉘터들은 X폴 2개 껴주고 사이드 폴 껴주고 가운데 3명이 들어서 올리면서 자립을 하면 쉬운데, 이런 돔 쉘터들이 단점이 혼자 설치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설치할 때는 둘이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세한 설치 방법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해주세요. 저는 텐트들 설치 많이 해보니까 렉스폴 먼저 자립시키고 나머지 폴들 끼는 게 저한테는 조금 편하더라고요. 저는 가운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한번 그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은 컬러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메인 폴은 가운데 부분에 파란색, 사이드 폴은 회색, 그리고 서브 폴 같은 경우는 4개는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폴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X폴을 먼저 자립을 했어요. X폴 끼고 자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원래는 사이드 폴까지 껴서 같이 올리면 좋긴 한데, 제가 이런 것도 여러 번 설치를 해보니까 사이드 폴까지 끼고 올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려봤는데, 이렇게 설치하면은 편하게 설치가 될 것 같아요. 대신 사이드 폴 낄 때 한쪽에서 너무 미시면 이게 뚫릴 수 있으니까, 사이드 폴 끼실 때는 정석대로 설치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저는 올려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클립을 먼저 끼고 나머지 서브폴을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는 쉬운데 키 작은 사람들은 여기 부분이 손이 안 닿을 것 같기는 해요. 의자 놓고
끼면은 괜찮은데 서브폴 끼실 때는 잡아당기면 이렇게 눌리거든요. 서브폴도 위에서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끼워 주시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밑에서부터 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설치할 때 손이 안 닿아서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은 설치는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가우르를 설치를 해줬는데 확실히 이런 지오데식 종류의 돔 쉘터들은 설치하고 나면은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돔 쉘터, 특히나 지오데식 돔 쉘터들이 로망인 캠퍼들이 정말 많아요. 반원 형태의 디자인이 되게 멋있어 보이면서도 정말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지오데식 돔 구조들은 홀이 여러 개 들어가는 대신에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바람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정 텐트들로도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돔 쉘터들이에요. 일단 출입구는 전면하고 후면 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이드 창이 없는 게 아쉽긴 합니다. 이런 지오데식 종류들은 홀이 교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어나 뭐 어떤 창을 만들어주기가 좀 어려운 구조긴 합니다. 대신 돔 쉘터들이 입구가 정말 작아요. 가우르는 이 출입구가 그래도 좀 높습니다. 지오데식 구조 중에서는 출입구가 꽤 큰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도어는 이 측면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여기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트 텐트들 특징이 텐션감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폴이 DAC 폴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텐션감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크가 많으면 사실 설치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 이 고리를 다 걸어야 되니까. 고리를 거는 게 쉽게 껴지고 빠지는 게 있고, 쉽게 안 껴지고 쉽게 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후크가 이렇게 잘 걸립니다. 이런 고리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고리가 이 텐션을 쫙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쪽이 약간 밋밋할 수 있잖아요. 이런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를 걸면 사이드 쪽에 약간 밋밋했던 부분이 확 살아나요. 확. 총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양쪽에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플래그는 이쪽에 고리가 있어서 이 고리랑 클립을 끼시면은 판판하게 딱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 밋밋했던 부분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원단이 원래 30D 나일론에서 40D 나일론으로 바꿨어요. 30D에서 40D로 높아지면서 인장 인열 강도가 좀 높아졌고요. 색상의 견뢰도도 높아졌다고요. 그리고 뭐 봉제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아르카에서도 느꼈지만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텐트들 내수압 3000인데 라디트에서 내수압 5000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두꺼워지고 튼튼해졌지만 무게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단 자체도 만져보시면 되게 보들보들하고 은은하게 약간 광택이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실내 사이즈는 딱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사이즈예요. 4m 50, 4m 50이면은 양쪽에 야전 침대 놓고 가운데 테이블 놓고 2인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큰 사이즈고요. 그라운드 시트 깔고 식생활 하시면 충분히 가족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지오데식 돔 구조다 보니까 측면 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도어 쪽까지는 서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가운데는 워낙 높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결로에서 좀 자유로우려면은 벤틸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벤틸이 여기 총 4개가 들어가 있고 상단 벤틸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를 닫았을 때도 공기순환이 될 수 있는 벤틸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블루톤의 계열이 정말 이쁜데 이런 계열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아침에 조금 일찍 기상을 하는 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라디트 컬러가 너무 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연에 놓고 보면은 좀 잘 어울려요. 하늘 같은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컬러들이 사실 백패킹 계열 말고는 오토 캠핑용 텐트 이런 큰 텐트에서는 없었는데 저는 이런 컬러감을 만들어 준 거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너 텐트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베스티블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너 텐트와 베스티블을 한번 설치를 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기존의 가우르 이너 텐트는 텐트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해서 공간을 활용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이너 텐트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돔 쉘터의 반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가족 캠퍼들이 이런 돔 텐트 사용하기 힘든 게 이너 텐트 공간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너무 작거나 이너 텐트가 있으면은 요 전실 공간이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가우르는 의자 놓고요. 테이블 놓고 양쪽에 4명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고 여기서 의자를 하나 더 놓으면 충분히 4명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도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엄청 여유롭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너 텐트를 설치하고도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좌우 출입문 있고 이 가운데 쪽으로 메쉬 포켓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뭘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너 텐트들은 보통은 원단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너 텐트에도 이런 립스탑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봉제나 이런 메쉬 소재조차도 되게 좋아요.
좋아요. 물론 대신 이너 텐트는 금액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족들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인 것 같아요. 이너 텐트 뒤쪽으로도 완전 오픈해 줄 수 있어서 이너 텐트 뒤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전실 쪽에 뭔가 세팅해 놓으면은 지나쳐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뒤쪽 도어도 열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벤틸 있는 부분에도 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런 뭘 넣을 수 있는 포켓도 여기도 있고 삼각형 부분도 만들어 줬고요. 이제 전기 들어올 수 있는 전기 입구까지 다 만들어 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너 텐트도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 4인 가족 사용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누우면은 4인 가족이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각형 구조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서는 눕기는 좀 힘들고요. 이렇게 누우면 누워집니다. 1명, 2명, 3명, 4명. 4인 가족도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고요. 3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누워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충분히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이너 텐트로 개발을 했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TPU 도어를 설치를 해줬는데 이 전면 쪽으로 지퍼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사용하실 때 이렇게 TPU 옵션을 추가를 하시면은 내부를 감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지퍼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지퍼 부분으로 베스티블을 또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돔 텐트들은 다 좋은데 모든 돔 텐트들의 단점이 이런 원형 구조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출입할 때 내부로 비가 들이쳐요. 혹은 눈이 들이치거나 그래서 베스티블 공간을 만들어 주면은 내부로 비나 눈이 들어오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베스티블 설치는 내부에 지퍼가 있잖아요. 그 지퍼에 연결해서 폴대 설치하고 팩다운해서 박아주면은 설치는 쉽습니다. 내부에 메시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짐 공간 만들어 주시고 반대편 쪽으로 출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오픈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내부 공간은 딱 이 정도입니다. 내부에서 뭔가 잘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염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뚫려 있지 않은데 연통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통 사이즈에 맞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앞뒤쪽으로 스킨이 있기 때문에 스킨을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선 들어올 수 있게 입구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스커트도 들어가 있는데 스커트 안쪽으로 이렇게 메쉬망이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나일론 원단들은 결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게 나일론 원단들의 특성이기는 합니다. 이쪽에 물이 고일 수가 있는데 이 사이로 물이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스커트 부분에 사용에 관련된 내용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르카 리뷰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세심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안 써놔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표기를 해놓음으로써 텐트 자체가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상단 쪽으로 저렇게 설치할 수 있는 메쉬 네트망 같은 게 있거든요. 랜턴 같은 거 걸어놨을 때 뭐 바람이 불거나 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아니면은 어떤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을 천장 쪽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지오데식 돔들은 포켓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포켓들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포켓은 2단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작은 짐들을 이 부분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총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설치하고 나서는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는 풀 그라운드 시트고요. 이너 스커트 부분을 덮기 때문에 동계 때 그라운드 시트 깔고 자식생활 하셔도 되겠죠. 오늘 이렇게 라디트의 가우르 리뷰를 했는데 기존의 가우르와 비교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이 30D에서 40D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10D 차이가 별거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져봤을 때 확실히 원단이 조금 더 두툼해지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폴도 DAC 폴로 변경이 됐죠.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DAC4를 쓰는데 이번에 이 라디트에서도 DAC4로 바꿈으로써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돔 텐트 단점이었던 이너 텐트 공간도 개선을 했고요. 베스티블을 활용을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사용하기 힘든 부분도 개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라디트는 저렴한 텐트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해요. 일반 폴리 텐트보다 당연히 나일론이 훨씬 더 비싸고요. 봉제 난이도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요. 다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단품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추가하면은 그래도 금액이 꽤 나가지만 퀄리티나 뭐 폴, 부자재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좋습니다. 만져보면은 제가 왜 계속 고급스럽다고 말하는지 느끼실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나일론 원단들은 결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폴리보다도 나일론이 원래 조금 더 심한데 이거는 나일론 원단의 특성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벤틸 포인트들을 좀 많이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상단 벤틸 포인트, 사이드 쪽에도 이런 벤틸 포인트들 4군데 만들어 줬고요. 최대한 공기순환이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결로가 최대한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단은 난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로 사용하지 않는 달에는 그라운드 시트를 깔거나 플라이를 씌워주시면 좋거든요. 플라이가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플라이를 걸 수 있는 고리 포인트들은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있는 브랜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심비 있는
브랜드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싶고 성능도 좋은 텐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조만간 열린 고CF에 이 라디트 대부분의 텐트가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강남에 가셔서 한번 실물 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